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 D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바우어 앤 윌킨스 와, B&W.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방에 B&W 802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꿈의 스피커였는데. 저도 꿈의 스피커였어가지고 이걸 돈을 모아가지고 중고로 샀습니다. B&W는 모양을 보면 어디선간 본 적 있다. 그런 스피커 아닙니까? 이렇게 원형 돔, 노틸러스 스피커 디자인. 그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유수의 마스터링 스튜디오들에서 그쵸. B&W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B&W 스피커를 갖고 싶다 했었는데 나이 40줄에 들어서야 그 꿈을 이루긴 했습니다. 저도 그럼 몇 개월 후에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빨리 돈부터 모으세요. 네. ATC 스피커 빨리 팔고요. 근데 B&W 약간 특성이 있어. 왜냐하면 마스터링 스튜디오에는 적합한데 믹스 스튜디오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험들을 좀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욕망은 계속 있으나 뭔가 이제 작업 도구로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들도 그쵸. 선호하게 이제 됐어요. 업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B&W 스피커의 특징이 굉장히 소리를 아름답게 들려줍니다. 뷰티풀하죠. 앰프랑 매칭을 굉장히 잘 시켰을 때 진짜 이거는 저는 다른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화사함, 디테일, 그 뭔가 여유로운 공간감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좋은 스피커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B&W는 음악을 굉장히 음악적으로 들려준다. 그래서 저는 감상용으로 집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작업할 때 이제 간이 작업용으로도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딴 데 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를 했을 때 그 좋았던 소리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작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B&W가 스피커 사운드하고 또 다르게 헤드폰 쪽은 굉장히 좀 실망했었습니다. 폭망이었죠. 네. B&W가 그동안 냈던 헤드폰들은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기대보다 많이 못 미치는데? 또 기대감이 워낙 컸었으니까요. 원래 그 B&W가 약간 그 럭셔리하고 그 고급짐 뭐 이런 거에 좀 상징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헤드폰 사운드들은 너무 평이하다고 할까?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내려와 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게 분명히 나쁜 헤드폰은 아닌데 이게 브랜드 값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에 B&W 헤드폰 리뷰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좋은 얘기를 못 해줄 것 같아서 B&W 헤드폰들은 리뷰를 기피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B&W에서 PI7이라는 코드리스 제품을 냈어요. 일단 갖고 싶습니다. 되게 디자인 되게 예쁘고요. 가격이 일단 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민이 좀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드비알레. 예, 그거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싼 정도예요? 예, 얘는 50만 원대예요. 코드리스 얘보다 비싼 게 진짜 드물죠. 그냥 뭐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막 이렇게 낸 거 그런 것들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B&W도 물론 명품 브랜드에 속하지만 조금 가격이 높아요. 하지만 특이점이 있습니다. 1DD, 1BA 듀얼 드라이버가 들어간 코드리스. 듀얼 드라이버가 들어간 코드리스는 저희는 리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뭐 아마 차이파이 뭐 이런 회사들에서 아마 한 개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PI7 굉장히 고가의 고급 코드리스를 냈어. 갑자기 노캔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하고요. 근데 이 제품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오늘 리뷰를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매한 지 좀 됐는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파 인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서야 겨우 들어와서 저희가 아마 제일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걸 거예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B&W에서 나온 첫 코드리스 아닌가요? 네. 그것만으로도 갖고 싶어요. B&W는 저희 같이 음향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두근두근하는 브랜드예요. 에비로드 스튜디오, 뭐 소닉 코리아 유명한 스튜디오들에서는 다 B&W로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처럼 그 음악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이파이 쪽을 잘 모르지만 B&W는 꼭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브랜드죠. 월드 클래스의 레퍼런스 하면은 B&W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어폰, 헤드폰만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B&W가 뭐 그렇게 대단해? 이러실 수 있는데 스피커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모를 수가 없고. 그렇죠. 짠. 일단 실물 컬러도 사진과 별반 차이 없이 굉장히 잘 빠진 화이트와 샴페인 골드. 예뻐요. 예쁘네요, 진짜. 케이스가
작진 않아요. 사이즈가 살짝 부담스러운가 하지만 원래 이 코드리스는 여러분 그냥 라이트하게 막 들고 다니라고 나온 그런 코드리스 아니에요. 고이고이 모시고 다녀야 하는 그런 코드리스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열어보시면 짠. 이게 저도 사진으로 먼저 접했을 때 이게 뭐 예쁘기는 한데 실물이 얼마나 이게 똑같이 나오겠나 했는데 해외 리뷰에서 네. 사진으로 봤던 거랑 진짜 거의 흡사해요. 실물이 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이런 만져봤을 때 유닛의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오, 그렇네. 네, 되게 훌륭하죠. 재질감이 진짜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좀 가격이 나가는 코드리스 제품들도 이렇게 만졌을 때 사실 막 되게 고급지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얘는 좀 특출나 그런 면에서는. 그렇네요. 그리고 요 흰색 플라스틱 부분하고 네네. 위에 이제 샴페인 골드 금속 부분, 옆에 이런 마이크 홀 같은 부분들의 이런 만듦새, 마감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육안으로 봐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요 팁 색깔까지 아주 깔맞춤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또 뭔가요? 이 막상 꽂았을 때 옆모습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정면에서 조금 그렇죠. 네. 조금 프랑켄슈타인이 요게 드라이버를 2개 썼고 아무래도 체인버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좀 시선을 끌 것 같습니까? 좀 많이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우리가 실물 봤을 땐 되게 예쁘다는 느낌이었는데 네네. 막상 착용하니까 평범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막 그렇게 막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은 그러니까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막 블링블링한 느낌은 없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튀기는 튀거든요. 독특한 면은 있죠, 디자인 그쵸. 자체가. 아무튼 착용샷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약간 선입견인데 다른 제품이 뭔가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이건데 BMW에서 크게 만들었다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이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만들었겠지.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은 있어요. 케이스에 넣었다 뺐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네. 오, 착 달라붙고. 이게 자석이 굉장히 강력해서 네네. 여러분 아무리 얘를 거꾸로 흔들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무래도 만듦새가 좀 좋아야. 그럼요. 그래야 좀 만족감이 있지 않겠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죠. 네, 그럼요. 비싼 만큼 이 앞에 버튼도 큼지막하게 있고. 그럼요. 요거는 이제 충전 관련해서 뭐 확인하고 뭐 이런 버튼이 되겠고요. 요걸 페어링 버튼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페어링 버튼은 안쪽에 따로 있습니다. 아니었구나. 요 안쪽에 페어링 버튼 따로 있어서 요거를 잠깐 눌러주시면 페어링이 되겠고 길게 눌러주시면 초기화. USB-C 포트가 있어서 이제 USB-C 충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케이스 자체로 무선 충전. 그래도 또 가격에 걸맞는 기능들이 다 들어갔네요. 기능은 진짜 온갖 기능이 다 들어있는데 특이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뭐죠? 진짜 감탄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USB-C 포트가 충전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자, 안에 보시면 이어팁 들어있는데요. 이 라지 사이즈 이어팁 굉장히 큽니다. 이습 전용 이어팁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근데 디폴트 이어팁도 절대 작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만져보니까 사이즈가 전 라지인 줄 알았어요. 너한테 충분히 잘 맞는 이어팁이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어팁을 줍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귀가 넓은 사람도 많은 거죠. 영국 사람들이 귀가 좀 큰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하나는 USB-C-to-C 케이블. 요거 이제 뭐 충전하고 그러라고 준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USB-C에서 3.5mm로 가는 요 케이블을 줍니다. 동글 역할을 하는 거죠. 3.5mm 단자에다가 얘를 꽂고 USB-C를 여기다 딱 꽂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 케이스 자체로 동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기기들에 연결하셔도 연결이 되고요. 이런 기능을 다른 회사 제품들도 갖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것들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체가 aptX LL 동글입니다. aptX LL 동글이요? 네. 야, 이거야말로 BMW 짱이야! 스위치 유저분들. 그럼 대박. 스위치 이번에 블루투스 업데이트 됐잖아요. SBC 코덱으로 그 블루투스 이어폰들 연결해주는 그 기능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번에 됐습니다. 근데 그 기능 써보셨어요? SBC 딜레이? 그쵸. 진짜 미칩니다. 이제 코드리스마다 물론 딜레이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스위치에다가 SBC로 일반적인 대부분의 코드리스도 연결하면 딜레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와서 굳이 뒤늦게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왜 이딴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거야. 야, 드디어 블루투스 지원해줬다 했는데 딱 들어보고 뭐야 이거?
쓸 수도 없는 기능을 안 해줄만 했네. 네. 그냥 그 생각만 들고 뭔가를 받았다 뺏긴 기분? 더 배신감 들고. 괜히 한번 그 실망감을 더 상기시켜준 그런 기분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왜 겐키 같은 데서 나오는 FTX LL 동글들 있잖아요. 네네. 야, 그런 거를 그냥 계속 쓰는 게 낫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얘는 이 자체가 FTX LL을 지원해주는 동글이라서 이걸 연결해주면 뭐 스위치가 됐든 어떤 게임기가 됐든 간에 너무 훌륭하게. 야,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으시겠네요. 그래서 요 기능 때문에 PI7을 갖고 싶은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음질은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와, 기대된다. 자꾸 막 말하고 싶어서 이제 패키지 좀 치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ANC에 대해서는 딱히 뭐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또 요새는 ANC들이 이제 조금 고가 제품군에서는 특별히 뭐 문제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걸 우열을 나눈다라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수치는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 수치라는 게 여러분들 그게 막 숫자로 보이니까 되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 그 방음 부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뭐 마이너스 40dB냐 마이너스 45dB냐 마이너스 50dB냐 이런 것들이 이게 개미 소리 정도인지 모기 소리 정도인지 예, 그런 도토리 키제이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완전히 뭐 완벽 무음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ANC 기능은 그냥 준수하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음질 얘기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다 털고 갑시다. 네네. 예, 통화 먼저 하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지금은 BMW PI7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 목소리 어때요? 목소리가 오늘 약간 유난히 거친 느낌이 있네요. 거칠거칠해요? 네네. 마이크의 질감이 좀 거칠거칠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해상도가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약간 저해상도의 느낌이 있다. 통화 품질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러게요. 지금 이제 뭐 소음이 들어와 봐야 이제 더 나쁜지 안 나쁜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지금은 카페 노이즈를 최대 볼륨으로 틀고 통화를 네.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통화가 아예 막 불편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통화가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주 좋다, 좀 매끄럽다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거 계속 사용을 하면서 통화를 해봤는데 통화 품질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더라고. 근데 또 그렇게 막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막 차이파이 제품들에 비하면 좋은 편이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고가 제품군들의 요새 이제 통화 품질에 비하면 워낙 좋았던 네.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좀 기대치에 비해서 못 미친다라는 느낌인 거죠. 약간 네.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조금 그래요, 그쵸? 약간 아쉽다 정도. 음. 네, 하지만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전체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앱 한번 보겠습니다. 앱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게 잘 만들었어.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고요. 네네네. 깔끔한데? 네, 여기서 ANC 버튼이 자동 하나밖에 없다? 자동을 끄잖아? 수동으로 뭐 강도를 조절한다던가 그런 게 있으니까 자동 버튼이 있는 거 아니야? 자동 버튼 왜 넣었지? 이게 영국식 조크? 당연히 자동 킬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그잖아요. 이제 그럴 수는 있겠다. 이 자동이라는 거는 주변 소음 상황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을 한대요. 그러면 이 자동을 끄면 아마 이제 노이즈 캔슬링 최대치로 그냥 계속 작동을 하게 항상 일정치로. 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강도 조절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동을 켜고 사용을 했고요. 주변 소리 패스스루는 요거 이제 주변 소리 듣기죠. 근데 요 주변 소리 듣기를 켜고 끔에 따라서의 느낌 차이가 꽤 크고요. 그리고 단계도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한번 들어볼래요? 자, 일단 끈 상태. 오. 요게 이제 노이즈 캔슬링 들어간 상태인데 네네. 노캔 상태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좋은데요? 주변 소리를 조절을 해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 통화 품질을 겪고 주변 소리를 지금 바로 들어보니까 네. BMW가 스피커는 잘 만들지만 마이크 쪽은 아직 좀 약한 부분이 있구나. 마이크가 좀 약점이다. 주변 소리 듣기를 들어보시면 주변 소리가 자연스럽게 플레인지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좀 목소리 대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좁혀져 있죠. 조금 좁혀져 있고 네네. 이게 통화 품질 때 느껴졌던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통화 품질 때도 요 좁은 느낌 때문에 별로라고 말씀하신 네, 그래서 거군요. 이제 해상도가 조금 떨어진 느낌이었던 거죠. 요거는 아무래도 이게 목소리에
소리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튜닝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회사마다 이 선택이 좀 다른 편인데 주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를 이제 목소리 듣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 튜닝인데 최근에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대부분 주변 소리를 그냥 귀에 네네. 꽂아놓은 채로 그냥 일상생활을 해라 이런 거를 좀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변 소리를 되게 자연스럽게 전체 영역을 다 들려주는 그런 튜닝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BMW는 굉장히 목소리만 좀 집중해가지고 위아래를 좀 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요건 이제 연결 관리를 여러 개 해둘 수가 있는 페이지가 있고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해가지고요. 오. 요거 조금 독특한 기능입니다. 틀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원하시는 대로 골라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불멍을 한번. 불멍. 다른 것도 한번 가보시죠. 아, 그럴까요? 내 마음에 비가 올 것 같다. 어떻습니까? 이게 뭐 부가기능이니까 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잠잘 때 좀 도움이 되려나? 저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근데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가 있어서 이건 진짜 잘 때 쓰라고 만든 기능입니다. 네네. 최대 1시간까지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건데 이게 착용감이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묵직하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사이즈도 좀 있고. 자기 전에 이걸 좀 끼고 주무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는 계속 끼고 잤어요. 그래요? 네. 안 아프세요? 괜찮던데 나는 오히려. 그래요? 이게 약간 이게 보이는 거에서 오는 선입견도 있을 거야. 저는 귀에 끼고 잘 있었어요. 그냥 좀 이제 생긴 게 튀어나왔을 뿐이지 착용감은 저한테는 괜찮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설정들 있는데 착용 센서, 자동 센서. 착용 센서 있잖아요. 이거 뺐다 꼈다 하는 거를 이제 센서를 켜놓거나 꺼놓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뭐 당연히 켜놓은 상태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안 쓰고 있다가 꺼내가지고 귀에 딱 꽂으면 자동으로 음악 플레이가 듣던 게 음악 플레이가 되고 하니까 좋은 기능이에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다른 기능은 뭐 딱히 없고요. 아니 어플도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은데요? 군더더기 없고. 되게 잘 나왔죠. 네네. 하나 의문인 것은 뭐냐면 보통 이런 앱을 만들면 EQ나 음장 기능 뭐 이런 걸 넣어놓지 않냐? 저는 그게 없어서 더 좋은데요. 아니 난 좀 의아해서요. 하다못해 뭐 제나이저든 뭐 웬만한 다른 회사들은 다 넣어놓잖아. BMW예요. 근본. 믿고 들어라.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 사운드는 건드리지 마라. 그럴만해요. 인정. 그리고 엔지니어의 철학이 확고해서 나는 좋았어요. 그럼요. EQ를 넣어줄 수도 있어. 뭐 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소프트웨어 앱 만드는데 그거 뭐 디지털 EQ 넣는 거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안 넣는다라는 거는 저희가 DSP EQ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확고한 자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설마 또 우리 방송 보고 야 깜빡했다 야 이런 거 아니야? 야 그거 안 넣네 이러고. 아니면 다음 업데이트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괜한 말을 한 것은 아닌가. 네. 넣으시려고 하셨다면 넣지 마세요. 대충 여기까지 훑어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요? 근데 통화 품질은 깎아먹었잖아. 근데 그게 엄청 문제가 될 정도의 깎임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요 내용은 조금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뭐가 또 있었구나. 네, 요게 유닛 배터리 타임이 좀 짧아요. 스펙상 표기로는 4시간에서 4시간 반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러면 이제 한 3시간대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좀 아쉽네. 요즘은 워낙에 이제 최근에 나온 코드리스 제품들이 막 7시간, 8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실사용에서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들으실 분이 뭐 얼마나 될진 잘 모르겠지만 뭐 오래 쓰시는 분들은 막 하루 종일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출퇴근 시간이 조금 기신 분들한테는 3시간이 아쉬울 수 있어요. 중간에는 케이스에 넣어서 충전이 되니까 이제 편도 3시간을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아주 멀리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네, 분들. 뭐 서울, 부산을 출퇴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네. 출퇴근 뭐 그 정도에 걸리진 않을 것 같고. 이 케이스 배터리 타임은 좀 더 길게 가는 거죠? 케이스는 이제 4번 더 충전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토탈 치면은 뭐 한 2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다면 아주 대중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높은 스펙을 기대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배터리를 특별히 뭐 적은 걸 넣었다거나 한 거보다 배터리를 쭉쭉 쓸 만큼 조금 그 앰프 파워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막 격하게 리액션을 하지 않은 게 BMW가 짧다면 짧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뢰하시는군요. 일단은 신뢰하죠.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잡설은 길었고 이제 본론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의 그 말씀하신 것들이 큰 단점으로는 다가오지 않는 게 만약에 음질만 괜찮다면 BMW 어차피 음질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덤덤하시네요. 저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BMW에 대한 완벽한 편견에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BMW 신봉자야? 좀 약간 어릴 때 로망도 있고 하니까. 요 PI7이 들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니아 술타나의 앰비언스 네, 요 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제목도 심상치가 않은데. 곡 제목이 앰비언스야. 그러니까요. It's just entertaining when you're excited. Give you one taste of the I mean 굉장히 극단적인 샘플입니다. good for me. And your friends told you I'd be a good look for you. You can't force that. 믿음에 대한 보답이 됐습니까? 할렐루야. 야, 진짜 와. 진짜 저도 처음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야, 이 코드리스에서 진짜 BMW가 만들면 또 다르네, 다른.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사운드가 되게 헤드폰 듣는 기분이잖아요. 이게. 그쵸. 막 그 깊이감과 공간감이 이렇게 막 열려 있는 게. 특히나 이 니아 술타나의 앰비언스 이 곡 자체가 베이스가 진짜 부피가 두껍고 크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곡을 들을 때 제가 귀에 뭔가 이게 무슨 펌프로 바람 넣는 기분이랄까? 되게 욱 하고 들어오는데 네. 이게 코드리스에서는 못 느껴본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코드리스의 수준을 넘어갔죠. 그 여러분들 그 헤드폰 들을 때 특히 이제 밀폐형 헤드폰 들으실 때 이렇게 저음 많은 곡을 들으면 되게 저음이 나를 이렇게 훅훅 눌러오는 그 압박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진짜 그 헤드폰의 느낌하고 유사하다고 해야 될까? 되게 눌러주는 그 깊이가 그리고 무게가 정말 기존의 코드리스에서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수준의 것을 들려줍니다. 거기다가 이 음색 자체가 네. 이게 BMW 그 특유의 그 음색들. 있어. 네. 그 부드러운 그 실키한 느낌 그게 있어. 실키. 진짜 실키하고 그다음에 저음역들도 굉장히 막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야, 거기다 이 그 BMW 그 특유의 그 공간을 채우는 느낌들. 그런 것들 진짜 코드리스에서 그 느낌을 맛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가 이제 코드리스 제품들 탑급의 몇 개들 저희가 찍어드린 게 있잖아요. 네네. PI7이 1등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체급 차이가 나는데 뭐. 네. 아니, 가격이 높게 나온 만큼 그만큼의 네.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건 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질로는. 물론 이제 BMW고 음. 뭐 가격도 고가고 드라이버도 2개나 썼고 하니까 그래 기본 이상은 하겠지라는 생각이 뭐 깔려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건 기대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특히 BMW 팬분들이셨으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BMW 스피커 그런 사운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PI7을 정말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그 실키하면서 무겁게 떨어지는 전체적으로 되게 묵직한 사운드 밸런스가 이게 일반적으로 저음 강조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희가 가끔씩 그 유선 이어폰 리뷰 중에 유선 이어폰인데 이거 되게 헤드폰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런 되게 퀄리티 높은 이어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의 사운드를 코드리스에서 들려주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전 특히 이번 추천곡이랑도 되게 좀 잘 어울리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BMW 그 특유의 그 저음이 약간 느릿느릿하게 다가오는 듯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저음이 빡빡이 아니고 저음이 우와 우와 그 되게 파도 넘실대듯이 어 어느 순간 훅 넘실 왔다가, 넘실 그 느낌이 그게 되게 음악적으로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파도를 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까 이게 무게도 살짝 있고 착용감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물어봤잖아. 네. 사운드에서 그걸 다 덜어냈어. 이 사운드가 워낙에 부드럽고 편안한데 무겁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내가 귀에 뭐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 걸려있든 말든 이걸 잊어버려. 저 진짜 격하게 공감하고요. 제가 형 방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BMW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그 순간이 날아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음악에 갑자기 되게 집중하고 몰입하게 돼가지고 몰입해. 몰입하게 돼. 그래가지고 순간 아이고 이렇게 음악 끝나면 아차 싶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얘가 그런 기분을 살짝 느끼게 해줘요. 굉장히 몰입감이 강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사운드가 이게 예사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저희가 워낙에 추천 제품들만 선정해서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쟤네는 왜 나올 때마다 뭐가 좋대.
지난번엔 재미 좋다 그러고 네. 이번엔 PI7 좋다고 하면 나는 이제 뭘 사면 좋냐 이런 질타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야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PI7이 가격이 제일 높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가격이 제일 높게 나온 게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제품들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가격이 내려왔잖아? 그러면 다 죽였어. 네, 상도덕이 없는 그런 제품이죠. 정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만큼 가격 포지션도 적당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비싸지만 비싼 만큼의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다른 노래 뭐 들어볼까요? 그럼 제가 이번에 들어보고 싶은 곡은요. 네네. 패트릭 드론이라는 뮤지션이고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예요. 되게 좀 젊은, 활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뮤지션인데 약간 그 왕년의 존 메이어를 보는 듯한. 제2의 존 메이어입니까? 근데 그만큼 아직 성공하진 못한 것 같고 네. 장담은 못하겠어요. 존 메이어 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오. Your love is like the water. Your love is like the dark. 야. 제 목소리 뉘앙스도 존 메이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의 맛이 있네. 네네. 멋지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Oh, there is only lightning and thunder. I ain't fighting the 굉장히 흐뭇해하시네요. 간만에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BMW 스피커 들을 때도 항상 BMW 뭐 여러 장르에 뭐 가리지 않고 훌륭한 스피커긴 한데 특히나 그 현악기들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현악기에서. 근데 그게 이제 뭐 바이올린, 첼로 같은 현악기도 있지만 네네. 기타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악기니까 그렇죠. 그 현류들의 표현력들을 굉장히 좀 잘 받아준다라는 기분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아마도 이제 중고역대에서의 네네. 그런 세츄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쁘게 들려준다? 그 약간 예쁘게 들려주는 것도 있고 네. 저희가 아까 그 저음이 올 때도 그냥 넘실대듯이 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 현 같은 경우는 칠 때마다 그 묘한 떨림들이 있잖아요. 네. 현의 떨림들. 그런 떨림들이 그렇게 넘실넘실 오는 느낌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디테일을 들려주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해상도가 좋거나 디테일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보면 텍스처가 되게 잘 보이고 뭔가 그런 질감 같은 게 되게 세밀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BMW가 들려주는 그 디테일은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맞아요. 질감을 세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넘실댄다는 표현이 중저역이 이렇게 올 때 중저역의 다이나믹을 그 고저차가 확실하게 울렁이는 부분은 확실히 울렁이게 들려주고 좀 그런 강약을 아주 확실하게 들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기타 솔로나 이런 거 나올 때 네. 일렉 기타에서 그 약간의 그 리버브 느낌들 네네네. 탁 나오면은 리버브가 처음에 울컥하다가 파르르하게 떨리면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운드가 막상 그런 막 세밀한 질감 같은 거를 막 많이 들려주진 않아요. 맞아요. BMW는 항상 그래왔어요. 뭔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그런 질감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상은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을 들려주고 있는데 오히려 다이나믹 표현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트레몰로가 울릴 때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 떨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떨림이 확실히 몸으로 느껴질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주는 디테일.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배터리를 좀 많이 먹는 이유가 아마 그런 앰프 파워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운드는 저희가 스피커를 운영하거나 헤드폰을 운영할 때도 되게 중량감 있게 굉장히 묵직한 헤드폰 앰프와 되게 그런 무게감 있는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듣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기분이 진짜 좋아요. 특히 진짜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손맛이 진짜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기타나 뭐 이런 락밴드 뭐 이런 것보다도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완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식도 마찬가지인 게 이 손맛이 많이 드러나는 거. 다이나믹, 연주 자체에서 다이나믹이 많이 드러나는 거. 이런 음악들 들을 때 진짜 좋아요. 다이나믹이 결국 그런 이제 생동감을 불어넣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그 다이나믹이 밋밋하게 되게 압착돼가지고 이렇게 들리게 되면 좀 슴슴한데 재미없는데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게 막 우와 센 건 세고 약한 건 되게 약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뭔가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렇게 와야 그러면 이제 살아있네. 그럼요. 네, 그렇게 느끼는 거네. 이거는 손맛뿐만이 아니고 이게 바이올린 같은 손맛뿐만이 아니고 부는 것들. 그렇죠. 그것은 입맛인가?
혀만 텅잉하니까. 예, 텅잉 막 따따따따 이게 할 때 예. 그런 느껴지는 디테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해상도가 높다고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건 다이나믹이거든. 근데 다이나믹을 이렇게 떡주무르듯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드라이버를 드라이빙하는 뭔가 그 앰프의 그 구성이라든가 튜닝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B&W 바 둘이 나와가지고 아. BMW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들어보시면 이게 맛이 달라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어. 해상도의 디테일을 추구하신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상도의 디테일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나이저, 소니, 드비알레 이런 애들이 해상도의 디테일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이나믹 맛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1등이다라고 하는 게 약간 저희의 그 편향된 의견일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어떤 포인트에서 저희가 흥분을 하는지 잘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 스피커 중에 대형기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매시브한 다이나믹이 있거든요. 네네. 되게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 듯한 나의 가슴을 뻥뻥 때리는 듯한 그 다이나믹이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같은 거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 같은 걸 들었는데 여기까지 안 치고 그냥 되게 차갑게 되게 그냥 냉랭하게 근데 디테일해. 막 해상도가 쨍쨍해 막. 그러면 얼마나 그 장면이 생경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하이파이 좋아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가야금 산조의 네. 앞에 그 약간 인트로격인 부분만 들어보면서 스피커를 막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가야금 뚱 할 때 이 뚱이 여기까지 와야 그렇죠. 이 뚱 하는 이 파형이 여기까지 딱 와야지 나는 그 스피커를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좀 덜한데 그렇죠. 스피커 같은 경우는 빈티지 제품들도 굉장히 선호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들으면 해상도가 요즘의 스피커처럼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빈티지 스피커가 들려주는 것 중에 그런 매시브한 그런 맛 네네. 그런 것들은 빈티지 중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이나믹 맛에 빠진 사람들은 또 그것만 찾아서 그럼요. 엄청난 사이즈 막 괴짝 스피커. 전에 우리가 그 파주에 카메라타 네네. 거기 갔을 때 보면 초대형 사이즈의 막 혼 스피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사실 디테일이 좋다라고는 말 못하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이즈 그 음량에서 들려오는 나한테 쏟아져오는 그 음의 그 느낌이 오히려 디테일을 조금 잃더라도 실제로 여러분 클래식 홀에 가서 클래식 연주를 실제로 들어보시면 디테일보다 그런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홀에서 연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디테일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홀의 그런 잔향이나 리버브감들이 같이 섞여서 들려오기 때문에 디테일은 이미 1차적으로 살짝 죽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홀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라던가 그런 생동감. 앙상블 자체를 듣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에너지를 듣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클래식 음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꺼냈을 때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 클래식 음반과 실제 클래식 연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서 듣는 것보다 음반으로 듣는 게 디테일 면에서는 훨씬 강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홀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홀에서 들려오는 그럼요. 되게 그 자연스러운 앙상블 우리가 이제 믹스를 한다고 치면 이게 각각의 악기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서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밍이라는 게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회로를 거쳐서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홀에서 자연스러운 악기들의 발성이 이렇게 앙상블이 돼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다가오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클래식 애호가들은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 연주를 선호하는 것도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밴드 같은 경우도 공연장에 직접 가서 봤을 때 음반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그런 현장감. 그걸 단순히 현장감으로 말하기에는 정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이나믹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네. 드럼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좀 아까 PI7으로 이 음반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기타에서 땅 하고 치고 나오는 다이나믹 아니면 드럼이 치고 나오는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뿜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다이나믹이 나한테 욱 하고 다가올 때 그 사실 진짜 신기한 게 얘는 욱 할 때 욱이 느껴져. 그렇죠. 그게 장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연주를 듣는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중점적으로 튜닝이 된 굉장히 좀 하이파이 그렇죠. 스피커 사운드 같은 그런 이어폰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와 요거는 좀 진짜 차원이 좀 다른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애호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기준에서 그냥 스펙 싸움이나 뭐 그런 막 객관적인 지표로 따지는 거를 살짝 이제 넘어간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삼성폰으로 들었기 때문에 aptX로 들었거든. aptX 어댑티브가 출동하면 어떨까? 야, 빨리 주시죠. 궁금하죠? 비트 궁금하죠? 주시죠. 응. 진짜 궁금하다. 네. 제가 웬만하면 aptX 어댑티브 추천은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LG 벨벳 이런 걸 구매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또 나중엔 또 모르죠.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하는 폰들이 많이 나올지.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니아 술타나 앰비언스부터. Just take this. It's clear you ain't make the cut, got you. That must be why you keep coming back. That must be why you run. 야. 지금 플라시보 야, 아니죠? 한 차원 더 위네. 완전 아까 해상도 얘기했던 건 취소. 그렇죠. 네. 해상도도 굉장히 충분히 좋게 잘 좋네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LG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삼성이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벨벳 중고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 근데 요거는 이제 음감이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aptX 어댑티브가 그냥 aptX하고 많이 좀 느낌 차이가 있네요. 아까 그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패트릭 드론이? Like the Water, 네. 패트릭 드론이. Just hold me under. Your love is 다르네. your love is like the water. Your love is like the 자, 요 조합이라고 하면 진짜 이길 자가 없다. 야, 이 다이나믹에 네. 해상도까지 이렇게 싹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길 자가 없다. aptX 어댑티브와 PI7의 조합. 진짜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자, 그러면 총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장단점이 명확한 제품입니다. 단점은 토마음질 별로,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배터리 타임도 짧아, 그리고 착용샷이 좀 튀어나왔다. 거기까지가 이제 단점이 되겠고, 장점은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음질이고요. 음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죠. 그쵸, 이견이 있기가 힘들죠. 네, 이 정도면은 뭐 약간 취향의 영역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음질이 별로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고요. 내 취향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 아니 뭐 다른 게 더 내 취향이야 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이것도 좋지만, 난 더 좋아하는 게 있어. 이런 정도?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도 보면 드비알레 제민이라든가 아니면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라든가 아니면 소니의 1000X 마크 4라든가 각각이 음색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격이 다 겹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적인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PI7은 또 그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음질이 일단 첫 번째 장점. 그리고 저같이 이제 게임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aptX LL 동글 지원을 해준다. 그것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방수 방진됩니다. 방수 방지. IP54 아. 뭐 대단히 뭐 물에 풍 담그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이고. 웬만큼 뭐 물 튀기고 뭐 땀 흘리고 요 정도까지는 방수 방진이 되니까 그 부분도 뭐 마음 편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장점이 있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게 이게 진입 장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요거는 하이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들을 수 있는 되게 묵직한 다이나믹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진짜 BMW 에오가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그냥 고만고만한 다른 경쟁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서 3파전이 됐든 4파전이 됐든 이런 경쟁 구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50만 원대의 가격은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운드였기 때문에 이게 뭐 가격이 좀 높고 귀에서 좀 튀어나올지언정 이건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 그런 포인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BMW 헤드폰에서 실망했던 거랑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헤드폰은 좀 실망스러웠는데 코드리스에서는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BMW 미니어처. 느낌이 확실히 BMW의 느낌이에요. 딱 그걸 계승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원래 그 스포츠카들 중에서도 이제 좀 고가 브랜드 그런 람보르기니나 뭐 이런 차들 비싸고 또 뭐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 차들도. 네네. 그 차에 뭐 짐이 많이 실리거나 이런 건 또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그 맛에 그걸 위해서 타는 거니까 또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난 음질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도 나는 하이파이 애호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제품.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기존 하이파이 애호가들이 좋아할 이어폰 사운드란 이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모니터링 관점이라든가 뭔가 그런 막 최신 첨단 기기 같은 디테일 뭐 이런 관점에서는 이게 뭐 1등 줄 수는 없어.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건 하이파이 애호가들이 그동안 이런 사운드를 왜 좋아했나에 대한 쉬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저희가 이 매력을 왜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시간 지나면 그래도 좀 내리겠죠, 가격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때까지 BMW가 또 그렇지 않아 왔고. 그래도 헤드폰은 조금 할인해서 팔던데. 그만큼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아내린다